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오른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등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학 3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활 속의 전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마침 생활 속의 빠르기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물체의 빠르기와 속력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 총정리와 단원 평가가 빠져 있어서 오늘은 이 시간에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오늘은 해당이 필요 없고요. 동영상으로 화면 보면서 동영상 수업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페이퍼로는 이제 그날 바로 정답만 체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같이 한번 미리 선행학습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입니다. 네, 1번. 네, 요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다음 중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운동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물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운동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또 속력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런데 요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지 않고 아주 일정하게 운동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네,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보기가 있는데요. 1번 에스컬레이터. 네, 에스컬레이터 아시죠? 자, 올라타면 계단으로 막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에스컬레이터 타면 일단은 딱 서서 계속 여기 올라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네, 요건 어때요? 방향이 변하지 않고 아주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죠. 예, 그리고 속력은요, 빨랐다 내렸다 하지 않아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가는 것 중에 하나이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같긴 아니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1번 일단은 이제 1번이 해당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볼게요. 두 번째 거는요, 시계바늘 그랬습니다. 시계바늘은요 어때요? 네, 일정하게 가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가죠. 속도는 딱 이게 속도가 빨랐다 느렸다 하면 안 되죠. 시계라는 게. 그런데 이제 방향은 계속 바뀌어요. 시계바늘도 계속 바뀌잖아요. 12시 틀리고 1시 틀리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놀이공원에 가면 3번에 바이킹이라고 있어요. 바이킹 타보셨죠? 네, 이 바이킹은 어때요? 이거는 속력도 막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 직원이 그쵸? 네. 그리고 사람이 많이 탔냐 적게 탔냐에 따라서도 조금 속력이 아주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방향도 조금 올라갔다 낮게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또 그래서 요거는 일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요게 회전목마네요. 회전목마도 이제 속도와 속력과 방향이 요것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1번이 되겠어요. 네, 1번. 네, 에스컬레이터만 일정한 속력과 방향으로 운동하는 그런 물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문제인데요. 문제 요거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2번.
물체가 운동할 때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그랬어요.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운동할 때 물체가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5분에, 10분에, 1시간에 그 동안에 이동한 거리,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속력이라고 합니다. 속력. 네, 그냥 오늘은 강의만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페이퍼로 나중에 하면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때 정답 얼른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이것도 네,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배운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다음 속력을 이 문제입니다. 다음 속력을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네모야 박스 안에 보니까 60km 그리고 요게 있어요. 퍼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그죠? 60 요거 60km 이렇게 써 있고요. 60km 그리고 이건 퍼 그리고 H는 뭐라 그랬어요? H는 hour라 그랬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hour. 그래서 시간당 60km를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 여기 앞에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 1시간을 말해요. 여기에 뭐 꼭 일자가 없어도 이 H 하면 2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했더니 1번은 100km per hour보다 빠르다? 아니죠. 늦죠. 100km가 더 빨리 가는 거죠. 시간당 100km를 가니까 얘는 그쵸? 얘는 60km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에 2번 50km per hour보다 느리다 그랬어요. 아니죠. 얘가 더 빠르죠. 얘는 50km밖에 안 되고 얘는 60km 가니까 1시간에.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6시간에 60km를 간다 그랬어요. 아니죠. 6시간이라는 말이 없어요. 시간 1시간이에요. H는 hour를 나타내고 앞에 숫자가 없을 때는 1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60km를 간다. 자, 그럼 4번 볼까요? 자, 1시간에 60km를 간다. 네, 바로 여기 정답이 있네요. 1시간에 60km를 간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네, KTX 큰 기차가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KTX예요. KTX의 모습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KTX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400km 떨어진 곳을 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 이 고속열차의 속력은 얼마인지 고르시오 그랬어요. 속력이라는 거 우리가 구하는 공식 지난 시간에 했었죠.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여기서 속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속력은 얼마인지 200km 아니 400km 떨어진 곳을 가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네, 2시간이 걸렸대요. 보세요. 서울에서 400km를 가고요. 2시간을 걸렸대요. 2시간이 걸렸다. 속력을 구하는 것은 속력은 시간의 거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거리는 400km죠. 그리고 시간은 2시간이죠. 그러면 400 나누기 2 그러면 속력은 시간당 얼마 가는 걸까요? 200km를 가는 거로 저는 계산이 나왔는데, 자, 속력이라는 것은, 자, 속력 있어요. 자, 그래서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 자, 분수에 있을 때 분수의 그 분모는 밑에 쓰고
위에 있는 거 분자죠. 그래서 위에 시간분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 이런 의미예요. 분수는.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몇 킬로예요? 400km. 400km를 나누니까 2시간에 그러면은 맞줄임 해갖고 1시간에 200km 간다. 그래서 200km per hour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 네, 2번 200km per hour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력은요.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있어요. 거리는 몇 킬로라 그랬어요? 아까 400km라 그랬어요. 400km. 그리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시간.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돼요. 속력 구하는 공식이. 그래서 400km를 2시간으로 나누니까 저기가 돼요. 200km. 시간당 200km가 나옵니다. 속력은 200km per hour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문제. 자, 여기 문제입니다. 그림은 치타, 개, 토끼의 운동을 설명한 것이다. 자, 볼게요. 그림 설명이에요. 치타부터 볼게요. 치타는 10초에 100m를 달린대요. 아이고. 치타는 10초에 100m, 개는요 10초에 50m, 또 얘는 뭐예요? 토끼예요. 토끼는 10초에 25m를 달린대요. 그럼 누가 제일 빨리 달릴까요? 누가? 다 같이 시간은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가는 동물이 치타네요. 그쵸? 100m 나가니까. 개는 50밖에 안 가고요. 토끼는 25m밖에 못 달려요. 그러니까 치타가 제일 많이 달리네요. 자, 1번 문제. 새 동물이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어느 동물이 가장 결승점에 먼저 도달할지 쓰시오. 네, 여기서 어느 게 제일 100m 밑에 달리기를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도착할까요? 네, 당연히 치타죠. 네, 치타. 네, 치타가 제일 먼저 달리기. 1과 같이 답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네, 10초에 100m를 달리니까, 네, 100m 달리기에서 제일 먼저 10초, 이게 셋 중에서 제일 빠르고요. 그쵸? 네, 이렇게 저러나, 이유는 10초에 100m를 달리기 때문에 100m 달리기 하면 10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동물 개나 토끼들은, 개나 토끼는 10초에 50m, 25m밖에 못 달리기 때문에 치타가 이제 가장 먼저 도착을 한다라고 설명을 쓰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문제는 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니야. 아니야. 조금 더 해야 되네요. 지금 몇 문제. 네. 6번 시작하잖아요. 죄송해요. 저 다른 내용인 줄 알고. 네. 자,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네, 버스가 있어요. 예, 버스 방향이 어쪽으로 가나요?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앞쪽이니까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내리면 버스가 스탑하죠. 정지해 있다가 또 버스가 또 출발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정지해 있던 버스가 출발하려고 할 때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승객들이 뒤로 쏠리고 버스가 급정거할 때에는 여기 버스가 급정거할 때에는 승객들이 앞으로 쏠린다. 이는 물체가 처음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인 뭐뭐 때문으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뜻한다. 네, 이런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네, 뒤로 이렇게 출발하려고 할 때 뒤로 갑자기 확 쏠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심저기는 모든 물체는 가려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예, 관성.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은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이제 그거랑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네, 관성이라는 거,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어떤 물체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성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관성은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한다. 그랬어요. 관성 굉장히 좀 과학에서 중요한 그 법칙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성에 대해서 또 몇 문제 또 나옵니다. 자,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버스가 기억부터 볼게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넘어진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종이 위에 있는 동전을 떨어뜨리지 않고 종이만 뺄 수 있다. 네,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그리고 디귿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면서 나간다. 이거는 뭘까요?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면서 나간다. 얘는 관성의 법칙은 해당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예, 가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돌부리에 걸려주면 뒤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것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거. 아이고. 네, 요거. 예, 그리고 종이 위에 동전을 떨어뜨리지 않고 종이만 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관성은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한다. 여기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면서 나가는 현상은 작용-반작용 법칙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 이제 뭔가 연료를 태우면서 얘를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중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관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관성에 대한 설명. 정지에 있는 물체에는 관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얘는 관성이 작용하지 않죠. 그쵸? 네. 그 다음, 질량이 큰 물체가 작은 물체보다 관성이 더 작다.
아니죠. 질량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에 갖다 놔나 무게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데요. 무게랑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물체, 작은 물체, 어떤 게 관성이 더 작을까요? 아무래도 작은 물체겠죠. 예, 큰 덩치의 그 거부인 사람이 버스에서 휘청하면 엄청 큰 움직임이 있죠. 그런데 뭐 자그마한 사람들이 하면 조금 작게 움직임이 작습니다. 얘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관성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맞죠?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큰 트럭은 작은 승용차보다 갑자기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꾸기가 더 쉽다. 큰 트럭이죠. 아까도 큰 등치가 크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건 작은 승용차보다 갑자기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꾸기가 더 쉽다? 쉽다가 아니죠. 쉽지 않죠. 어려워요. 더 덩치 크니까 움직임이 커져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네,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림은 도로에서 볼 수 있는 표시이다. 네, 도로 사진이에요. 도로 사진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써 있네요. 보이시나요? 예, 여기 노인 바닥에도 저기 도로 바닥에도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버존 이렇게 영어로 써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문제가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도로 표지판이래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없네. 다른 것들은 없고요. 자, 일단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표지판이. 자, 이러한 표시가 보일 때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은 바른 태도? 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를 이게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거를 말해요. 바른 태도가 아닌 것. 어떻게 이런 데서는 천천히 달려야 되겠죠? 네,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몇 킬로인지는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자, 태도가 아닌 것. 시속 6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 그랬어요. 1번에. 어때요? 네, 물론 60km 이하로 달려야 되지만 60km가 여기서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우리가 일반 도로도 요즘은 50km예요. 그러면은 60km 이하로만 달리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낮아진 30km 같아요.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도 30km거든요. 근데 시속 60km 이하 달려야 한다? 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노인의 통행량이 많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예, 당연한 얘기죠. 예, 올바른 태도죠. 얘는.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알고 특히 조심한다. 네, 아주 바른 태도죠. 바람직한 태도예요. 4번 길바닥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되어 있으니 주의하여 운전한다. 네, 당연하죠. 네, 이렇게 당연하고 올바른 태도 3개 빼니까 1번이네요. 네, 6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설명해 보니까 제한 속도는 30km 맞네요. 그쵸? 노인보호구역은. 자, 그 다음 문제. 네, 마지막 문제 같아요. 네. 다음은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자, 볼게요. 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급정거하면 자동차의 빠르기는 0, 급정거를 하면은 0이 되지만 그 안에 탑승하여 같은 속도로 움직이던 사람은 관성에 의해 그 속도를 유지하여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가지므로 몸이 앞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급정거해서 끽 쓰면 자동차는 섰어요.
근데 사람들 앞으로 쏠려서 확 튀어져 나가거나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안전벨트를 꼭 하라는 거고, 네. 그래서 문제는 뭘까요?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는, 자, 위와 같이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갑자기 쏠려 부딪히는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의 예를 한 가지 쓰시오 그랬어요.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우리가 타고 있는 사람 앞으로 확 쏠려서 막 부딪히고 또 진짜 대형 사고가 나면 차창 밖으로 막 튀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예,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예를 한 가지 쓰시오 그랬어요. 자, 뭘까요? 네, 우리가 자동차 타면은 꼭 이거 꼭 하세요 하죠? 네. 그리고 운전자의 좌석에도 또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뭐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네, 안전벨트죠. 그쵸? 제가 아까 안전벨트 말씀드렸었죠? 자, 안전벨트하고 운전석에는 에어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벨트는 기본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튀어져 나가는 걸 막아줘요. 안전벨트, 또 에어백. 네, 에어백은요, 앞으로 운전자 앞에서 확 튀어져 나가요. 풍선 같은 게. 이렇게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 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지난 시간에 단원 평가를 한번 문제를 통해서 관성의 법칙 또 속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